25주년 기념일이라 케이크를 사들고 갔는데 책상 위엔 퇴사 권고서가 먼저 와 있더군요. 최상준 50세. 시스템 운영자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 금속 직원증이 손가락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사람이 낡을 때 시스템도 같이 버려지나요?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얇고 차가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 위로 흘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목에 걸린 금속 직원증의 모서리를 눌렀다.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며 딱딱하게 굳은 내 심장을 두드렸다. 회의실 벽 한쪽엔 여전히 오래된 서버 구조도가 걸려 있었다. 2002년 가을 내가 그렸던 그림이었다. 흑백 프린트의 선들은 빛에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테이프로 붙여두었지만 이미 한쪽이 말려 올라갔다.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건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로 분류된 모양이었다. 지금 이 시스템 구조는 사람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키만이 한 명만 빠져도 전부 흔들릴 수 있어요. 남재현이 발표 중 그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어깨는 늘 곧았다. 회의실 스크린에 클라우드 전환 타임라인이 띄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레거시 시스템 종료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를 제외한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슬라이드를 노트북에 적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에 크림을 더했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봤다.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내 목에 걸린 낡은 직원증을 손끝으로 잡고 있었다. 그 직원증은 2002년 입사 첫날 받았던 것이다. 회색 금속의 하얀 각인. 뒷면엔 그해 겨울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볼펜으로 적어놓은 글자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염아, 화이팅, 경구 2002.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잉크가 흐려졌지만 지워지진 않았다. 그 글자가 지금 유일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최 과장님. 남재현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계기로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리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그 단어는 언제나 포장된 권유처럼 들려왔다. 퇴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어른들의 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조명마저도 한층 더 차가워진 듯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다른 팀원들은 335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나는 곧장 내 자리로 돌아갔다.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 앞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백업 노드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열었다. 예전에 내가 만든 시스템이었다. 10년 넘게 틈틈이 보완했고 아무도 모르게 유지해왔다. 암호 입력창에 오래된 비밀번호를 천천히 입력했다. 3초 후 연결 성공.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스템은 아직도 조용히 작동 중이었다.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세팅할 때는 서버실조차 없었다. 다용도실에 펜 하나 달고 나무 선반 위에 직접 부품을 조립해 만든 서버였다. 그 안에는 내가 배운 것, 내가 버텨온 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리하라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나와 함께 탄 젊은 직원 둘은 스마트폰을 보며 소근거렸다. 누구 하나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1층 로비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나보다 먼저 빠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걷다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밖은 초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직원증을 가슴 안쪽으로 넣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찍힌 이름 경우 아들, 28살, 교육청 행정관. 문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이 집에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체면 좀 지켜요. 나는 폰을 내려놓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만 손이 다시 내 가슴에 걸린 직원증을 더듬고 있었다. 아직도 거기 있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흐릿한 송을씨,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나를 지탱해주던 말 한마디. 엄마 화이팅. 퇴근길에 도시의 불빛은 모두 같은 색이었다. 넌사인 버스 정류장의 광고 신호등, 그 어떤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도심 외곽 방향으로 걸었다. 골목 끝에 있는 옛 서버실은 여전히 존재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릴 때 먼지와 금속 종이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 냄새는 내 기억 속 어느 겨울과 겹쳤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프린터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전원을 켜자 파란 LED가 천천히 깜빡였고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폴더를 열고 2007년 마지막 백업 회로도를 출력 명령으로 보냈다. 프린터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종기를 밀어냈다. 그 위에 번져나온 회로선들은 거의 지워질 듯 희미했다. 가장자리에 찍힌 날짜 2002년 12월 6일. 그날은 경우가 처음 이 서버실에 왔던 날이었다. 손잡이가 다른 이 문을 밀고 들어와 엄마 이게 다 뭐야 하고 물었던.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고 서버 옆 의자에 앉혀주었다.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서민기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오래된 프린터 소리보다도 차가웠다. 나는 다이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깜빡였고 주변의 대화 소리는 멀게 느껴졌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양복 상의는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고 손에는 종이컵 커피가 있었다. 우리 둘은 인사도 없이 도면을 펼쳤다. 반으로 접혀있던 종이는 중간이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다. 이 도면 아직도 이 방식으로 돌리고 있어 서민기는 중지로 한 회로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작게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지. 바꿨어야 했어. 더 일찍. 그랬다면 지금 이 시스템도 없었을 거야. 나는 커피를 마셨다. 텁텁하고 차가운 맛. 다이너의 커피는 늘 그랬다. 하지만 그 쓴맛이 오늘따라 덜했다. 서민기는 한참을 도면을 들여다보았다. 너도 알지, 이제 저런 방식으로는 회사 못 지킨다는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선 눈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네가 키맨이 아니라 골칫덩이로 보여.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나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회로를, 그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내 폰이 진동했다. 경우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켰다.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 이미지 신경 좀 써줘요. 나중에 후보 등록인데. 나는 화면을 내려놓았다. 커피잔에 입을 댔지만 이미 식어 있었다. 프린터에서 나왔던 종이는 옆자리에 펼쳐진 채 한 구석이 물에 젖어 있었다. 글씨는 조금 더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모든 것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클라우드 대시보드의 상태창은 초록색 체크 표시로 가득했다. 성공률 99.9%, 트랜잭션 안정, 통합 로그인 활성.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상 없었다. 하지만 내 백업 노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비품 창고로 바뀐 3층 구운영실에는 아직도 예전의 선반과 단말기가 남아 있었다. 벽에는 2005년식 허브가 부착되어 있었고 나는 그 아래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화면은 어두웠고 키보드에는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USB를 꽂자 자동으로 미러링 시스템이 구동됐다. 몇 년 전 내가 짜놓은 코드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공식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새벽 1시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남은 2명의 젊은 개발자는 모니터에 띄운 유튜브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고물 수리하는 느낌으로 바라봤다. 시니어 백업 그런 거 아직도 써요? 한 명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우드에도 거울은 필요하지. 백업 시스템은 차분히 로그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토큰 드리프트가 3%를 넘는다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캡처했다. 정상이라면 1%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 지표였다. 그 순간 팀 슬랙 알림이 떴다. 환불 요청이 2건 연속 들어옴. 카드사랑 다툼 예상됨. 회계팀 막내가 조용히 남긴 메시지였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고 곧 묻혔다. 나는 조용히 특정 기간의 결제 로그를 조회했다. 몇 건이 이중으로 처리된 흔적이 있었다. 분할 정산 타임스탬프가 겹쳤고 동일한 카드 번호가 0.7초 간격으로 2번 승인되었다. 공식 시스템에선 확인되지 않는 영역. 나는 그것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비표준 로그에서 확인된 이상 처리건 관련. 받는 이 남재현 본문은 짧고 명확했다. 첨부된 로그에서 일부 트랜잭션 중복이 감지됨. 드리프트 수치 3% 초과. 긴급 확인 요망. 보내기를 누른 후 나는 의자에 기대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커피잔은 얼룩져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USB는 미세하게 발열되고 있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비표준 로그는 공식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응 불필요. 한 줄이었다. 사인도 없었고 문장 부호조차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메일을 닫고 다시 로그창을 확인했다. 오른쪽 하단에 붉은색 경고가 깜빡이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의 사무실은 공기마저 느리게 움직였다. 천장에 팬이 돌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대신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메일함에 도착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HR 안내. 경력 25년의 유종의 미를 기원합니다. 나는 메일을 열지 않았다. 제목만으로 충분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수첩이 하나 들어있었다. 모서리가 닳아있었고 덮개는 약간 젖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수첩을 꺼내는 순간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엄마가 만든 선. 오류 없이 돌아가길. 2002년 경우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시절 쓴 글씨였다. 손끝이 잠시 떨렸다. 짐을 정리하며 책상 모서리에 걸린 직원증 끈이 끊어졌다. 찰칵 금속 테두리의 직원증이 바닥에 떨어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주웠다. 뒷면을 보니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엄마 화이팅. 글자는 흐릿했고 모서리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재현이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내 앞에 섰다. 과장님. 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정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후배들에게도 시스템에도 좋습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른 권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한번 둘러봤다. 흔적 없는 것들,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들. 서랍 모니터 커피잔 창밖에 구름. 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판단은 회사가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는 말하지 않고 돌아섰고 조용히 사무실 문이 닫혔다. 책상 위에 남은 도면 한 장을 접어 노트북 사이에 넣었다. 그 옆엔 흑백으로 출력된 로그 캡처와 낡은 USB가 놓여 있었다. 나는 작은 포스트잇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레거시 노드, 미러 온 그 메모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남기고 자리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야 시작이었다. 월요일 아침 고객센터 건물은 벌집처럼 붐볐다. 내 책상 옆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고 모니터에는 쉴 틈 없이 메일 알림이 떴다. 환불 요청 관련 문의입니다. 결제 2번 된 것 같은데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올려두고 고객 대응 시스템을 열었다. 단 1시간 만에 환불 요청 건수는 17건을 넘었다. 대부분은 동일 프로모션 기간인 지난 주말 발생 건이었다. 이번 가을 프로모션은 회사 차원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던 행사였다. 단일 품목 한정 이틀간 할인. 클라우드 3전 영울 시스템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대시보드는 초록색, 로그는 정상. 그러나 나는 미러 노드 쪽 로그를 열었다. 토큰 드리프트 24.7%. 이건 그냥 노이즈가 아니었다. 토요일 오후 3시 41분부터 발생한 이상값이었다. 다수의 트랜잭션이 0.3초 간격으로 반복 등록되었고 이후 중복 환불 처리된 기록까지 남아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환불 오류 92개의 A-log 파일을 추출했다. 파일에는 총 17건의 이중 트랜잭션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 건마다 고객 번호와 승인 코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엑셀 시트의 셀은 빨간색으로 채워졌다. 내 손은 냉정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소집됐다. 남재현은 평소보다 다소 빠르게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는 PPT를 띄우며 말했다. 이번 오류는 일시적 과부하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이후 생긴 일종의 캐시 충돌입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들었다. 혹시 OCTA 로그 보셨습니까? 그는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말했다. 비표준 로그죠. 공식 시스템이 아닌 건 참조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식이 아니라고 해서 진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다. 내부 감사 전에 입 다물어 주시죠.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의미는 날카로웠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3층 비품실로 향했다. 그곳엔 아직 미러 백업 장비가 남아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OCTA 로그 파일을 다시 검토했다. 모든 증거는 거기 있었다. 나는 메일을 하나 작성했다. 제목, 긴급, 트랜잭션 중복 관련, 로그 파일 검토 요청받는 사람. 서민기 본문 없이 암호화된 첨부 파일 하나만 보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파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과거 나보다 먼저 구조를 짰고 시스템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경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도 회사에 있어요. 저녁은 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먹기로 했어요. 나는 답장을 쓰다 말고 다시 로그를 열었다. 아버지의 생일이 오늘이란 걸 잊고 있었다. 해가 진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았다. 노트북의 펜 소리가 작게 들렸고 책상 위 수첩 귀퉁이는 접혀 있었다. 그 옆에 USB는 미세하게 발열되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손엔 떨림이 남아 있었다. 밤 10시 42분 메일 수신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 서민기 제목 확인 완료. 그 파일 우리가 만든 게 맞습니다. 나는 손을 떼지 않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 느낌이었다. 3년 전 그 코드 네가 고쳤던 거네. 난 잊고 있었다. 서민기의 답장은 짧았지만 뇌리에 맴돌았다. 그 코드는 시스템이 전환되기 전 내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고쳤던 부분이었다. 당시엔 누구도 관심 없었고 수정 이력조차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가 기억해냈고 인정했다.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마침내 쓸모를 찾은 것이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집 서재의 커튼을 닫은 채 작은 탁상등 하나만 켜두고 있었다. 책상 위엔 낡은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자 먼지가 일었다. 나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후 응 하는 소리와 함께 하드디스크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윈도우 탐색기에 로컬 아카이브 스랜이 나타났다. 그 안엔 레거시 노드 노트 2.19 폴더가 있었다. 그 이름조차 오랜만이었다. 폴더를 열자 2019년 3월자로 저장된 초안 문서가 나왔다. 한때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려 했던 시스템 보안 제안서였다. 하지만 남재현이 낡은 접근이라며 삭제를 지시했고 그 후 내 책상 서랍 속에서 잊혀졌던 파일이다. 그 안엔 한 문장이 있었다. 토큰 드리프트가 10% 이상일 경우 자동 경보 및 미러링 노드 재붕이 필요. 그 문장은 당시 팀원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수집한 로그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준선이었다. 나는 캡처본을 만들고 PDF로 변환했다. 그 옆엔 서민기가 보낸 설계도 스캔본이 있었다. 가장자리가 찢겨 있었고 하단엔 흐릿한 펜으로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설계 승인 서민기 2010 제1202 그 서명이야말로 설계 구조의 원형을 증명하는 열쇠였다. 나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담았다. 노트 투성군 가운던 PDF, 디자인 셀트 SMG PDF, 럭 서머리 바이 투 A 스웨 암호화 처리 후 이사회 전용 보안 이메일로 전송했다. 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긴급 구조 오류 및 내부 위반 보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숨이 멈춘 걸 알았다. 마치 오랜 잠수 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처럼 목이 마르고 허리가 아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스트레칭을 했다. 그 순간 책장 가장 아래 서랍이 약간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오래된 출력물 한 장이 접혀 있었다. 2019년 상반기 회의록 제안서 목록 하단엔 누군가 적은 문장이 있었다. 검토 보류, 폐기 예정. 아마도 비서가 회의 전에 인수했다가 버렸던 것일 터. 나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저녁 7시 14분. 메일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 이사회 사무국 제목 남 부장은 내일부로 업무 정지입니다. 긴급위원회 소집 예정.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볼 때마다 감정이 달랐다. 억울함, 허탈함, 그리고 미세한 해방감. 창밖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 앞으로 누군가 다가와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굳이 닫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경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다물다 열며 말했다. 엄마, 혹시 그거 일부러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책상 위엔 미러 로그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USB는 빨간 불빛을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출근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번은 더 망설였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뒷말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출입카드를 찍는 순간은 조용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온도는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묵묵히 걸었다. 내 자리는 그대로였다. 다만 책상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다시 꽂아주세요. 그 시스템. 글씨체는 삐뚤었지만 정성스러웠다. 누구일까?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더 따뜻했다. 서랍을 열자 금이 간 직원증이 있었다. 몇 달 전 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들렸던 찰칵 소리, 주워들었던 금속의 차가움. 나는 그 위에 조심스레 노란 테이프를 감았다.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 내가 배운 방식이었다. 직원증을 목에 걸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오래된 호흡이 다시 돌아왔다. 3층 구운영실 문은 약간 뻑뻑했다. 밀고 들어가자 잉크 냄새가 맞았다. 오래된 프린터, 잘 안 닫히는 서랍, 그리고 책상 위에 반쯤 말라붙은 메모지. 나는 앉아 모니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이 떴고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최 과장님, 낯선 목소리. 돌아보니 신입 엔지니어가 서 있었다. 이전 설계 방식이요. 이 부분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는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요. 선이 왜 이렇게 휘어졌는지부터 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나는 도면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다. 경우였다. 정장 차림 넥타이는 느슨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가 내 앞에 섰다. 엄마.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다. 최 과장님, 나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가 말끝을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죄송했어요. 그때 했던 말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방어였어요. 제 체면, 제 불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커피를 내려놓고 정중히 인사했다. 다시 우리 팀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 순간 이메일 알림이 떴다. 서민기였다. 회복 축하드립니다. 그 시스템은 사람을 기억하더군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닫고 회의실로 향했다. 슬라이드가 시작되었고 중앙엔 구조도가 떴다. 그 아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레거시 노드, activated by 사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진짜 다시. 첫 워크숍, 레거시 아카이브가 시작되던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낯설게 조용했다. 참석자는 12명. 그중 절반은 나보다 한참 어린 개발자들이었고 나머지는 흥미 반 의무 반의 관리자들. 빈자리가 더 많았지만 나는 담담했다. 기록은 숫자보다도 밀도에 남는 법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첫 슬라이드를 열었다. 예전 시스템의 도식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몇몇 눈빛이 반짝였다. 그 구조는 단순했다. 너무 단순해서 요즘 세대에겐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몰랐다. 이 시스템은요, 내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또렷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나는 포인터로 선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이 연결은 효율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 방식 덕분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드는 누군가의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가쁘게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을 넘기며 나는 과거의 오류 기록과 복구 절차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는가에 집중했다. 그 선택이 최선이었나요? 누군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땐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회의실 벽 끝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2002년 서버 설치 첫날 찍은 단체 사진. 서민기나 그리고 그 시절의 젊은 얼굴들. 나는 맨 끝에 서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뿌듯하게.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뒷줄에서 의자 소리가 났다. 경우였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노트를 덮은 채 일어섰다. 이 시스템은 어쩌면 기술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온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몇 년치 오해를 녹여내는 듯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회의실 안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다. 흰 배경 위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글씨. 엄마 화이팅, 균고 이청이. 그 글씨는 변색되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리고 한순간 조용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신입 엔지니어 손엔 종이컵. 과장님, 저도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컵 가장자리에 묻은 커피 자국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죠. 하지만 진짜 아카이브는 사람을 담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시작한다면 언젠간 만들어지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엔 봄바람이 불었다. 회의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내 손등에 잉크 냄새가 남아있었다. 나는 속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데이터는 낡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잊을 뿐이다. 회의실을 나서며 손끝이 아직도 목에 건 직원증의 테이프 가장자리를 만졌다. 예전 같으면 금이 난 채로 숨기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워졌던 이름, 희미했던 설계도 묻혀있던 기록들. 결국 누군가의 기억과 겹쳐 다시 빛날 수 있었다. 어쩌면 시스템보다 먼저 낚는 건 마음이고 가장 늦게 복구되는 것도 마음일지 모른다. Sometimes what cracks is not the code, but the connection. And healing begins when we dare to reboot it. 당신도 언젠가 잊힌 무언가를 다시 켜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리부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